안녕하세요. 역설TV의 역설입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이 TV를 보다가요. 주식 관련해서 주식으로 돈을 다 날리고 23살인 분인데 23살에 7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날렸다고 나오셔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저 나이에 저 정도 큰 돈을 날린 것만 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 나이에 7천만 원이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없었죠. 그 나이에 저 정도 되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거는 저 돈을 단 3주 만에 다 날렸다고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깝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뭐 상장 폐지를 또 한 세 번을 당했다. 저도 뭐 얼마 전에 1월 달에 폭락할 때 6천만 원 넘는 돈이 잠깐 사라졌다가 지금 절반 좀 이상 회복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게 지금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지금 모든 투자가 자신만 피해가 그러니까 홍방꿀 노홍철 반대로 하면 개꿀로 불리는 노홍철은 남일 같지 않은 신음소리로 고통에 공감했다. 한탕이는 상장 폐지를 세 번 당해서 거의 투자금 90%가 날라갔다. 나중에 휴지돼서 소각까지 됐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네요. 그래서 처음에 3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생활비 빼고 모두 예수금으로 주식에 올인했다. 생활의 중심이 주식이었다. 저도 좀 생활의 중심이 주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더인 그는 주식 계장 시간을 지키기 위해 야간에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밤에 일을 하시고 낮에는 주식 투자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낮밤이 이제 바뀌어서 일을 하시는데 건강에도 좀 걱정이네요. 한탕이의 주식 잔혹사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떨어졌다 생각하고 이제 매수 들어갔는데 이제 그게 바닥이 아니라 이제 또 지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식 멘탈을 잡지 못하고 이제 매도를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 저도 뭐 이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꼭 제 뒤에 저를 항상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거기에 이제 주식 계좌를 보고 있다가 이제 제가 팔면 이제 그 올리는 이제 세력의 CCTV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도 저는 그래요. 이제 주린이 한가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패를 세 번 당하신 거 보니까 우량주를 투자하는 건 아닌가 보다라고 묻자 한탕이가 이제 초기에는 우량주를 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변동이 너무 작다. 그러다가 계잡주를 봐버렸다. 보통 계잡주라든지 이제 테마주들이 변동폭이 크잖아요. 뭐 한번 올라갈 때는 뭐 10%막 이상 올라가고 이런 거에 익숙해지게 되면 뭐 1%, 뭐 0. 몇 프로 이렇게 오르는 거는 만족을 못 하잖아요. 사실 빠져나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잔잔말이라고 하죠. 그냥 작게 수익을 내는 어떻게 보면 안정된 그런 우량주에 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제가 나름대로 발굴한 중소형주를 거기다가도 이제 절반 정도 넣어놓고 그 금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량주에 거진 한 3분의 2 이상을 이제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우량주에다가 넣게 되면 작은 그 수익률이라고 해도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수익률이 조금만 나도 큰 이제 금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투자해서 10% 내게 되면 11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 내게 되면 101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금액이 많고 그리고 수익률이 높고 그거는 상대적인 이제 개념인 거죠.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건지는 본인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주식이라는 것도 이제 상대적인 거고 그리고 절대적인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지금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에 뭐 30%씩 오르는 거 보면 인생 한 방이다 싶어졌다. 그러니까 최대 수익률이 3주 전 600%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주식 투자에서 늪에 빠지게 되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죠. 한 번에 30% 오르고 3주 전까지 600%까지 갔다. 근데 거기서 만족을 못 하죠. 600%를 보게 되면 1000%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사람 욕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절제를 했다고 하면 이분은 저렇게 TV에 나와서 저런 얘기 안 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근데 왜 못 팔았나?가 나오자 왜 안 팔았을까요? 라고 진지하게 후회해 복수를 안겼다. 이게 나오는데 쉽지가 않죠. 만족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한가인 저분도 지난 1년 동안 오른 게 2, 3주에 다 빠지더라. 오를 때는 못 팔고 팔고 나면 오르고 다시 사고 나면 급락이다. 이승기 저분도 또 꼭 내 방에 누가 CCTV 달았나 싶지 않냐라고 공감했다. 다 이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
경험상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 한탕이라는 저분이 인간 지표라는 별명도 얻었고, 다른 친구분들이 한탕이가 사면 팔고 한탕이가 팔면 해야 된다, 그런 이제 투자 지표를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은영 박사가 이제 왜 그렇게 돈을 벌고 싶냐 하고 묻자, 한탕이는 가격을 몰라도 되는 사는 삶을 살고 싶다. 뭘 살 때 먹을 때 가격을 확인 안 하고 살 수 있는 돈 걱정 없이 사는 게 꿈이다. 뭐 이건 누구나 꿈이지 않습니까? 이게 행복이고. 근데 이제 오 박사 이제 그분이 이제 근데 돈 많다고 꼭 행복하지는 않다. 돈 많이 벌어 페라리 사도 누굴 태울 거냐? 미슐랭 레스토랑을 가도 누구랑 먹어야 즐거울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승기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아니지만 나도 돈을 많이 벌고 부자다. 하지만 제 주변에 돈 많은 분들을 봐도 좋은 사람과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떠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돈이 불행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다라고 조언했다. 네, 맞죠. 네, 맞는 얘기인데 좀 더 가볼까요? 홍방꿀, 노홍철도 내가 이 나이에 그냥 홍방꿀이면 삶을 비관하고 한강을 갔을 텐데 다행히 난 20대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친구도 많이 가졌다. 최근 갑자기 허리를 다쳤는데 친구들이 간식을 보내고 약 사다 주고 그러는데 정말 행복하더라. 그게 행복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또 오 박사는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순간이다. 지금 누리는 행복에 집중해 보시라고 조언했다. 이게 맞는 얘기죠 다. 이승기 이분이 한 얘기, 뭐그 노홍철 씨도 그렇고 오 박사 이분도 하는 얘기가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에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 돈이죠. 자기가 돈이 없으면 친구도 사실 떳떳하게 만나기가 힘들어요. 맨날 뭐 얻어먹는 것도 맨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 친구들이 한두 번 사면 그리고 내가 또 한두 번 또 사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뭐가 오가는 그게 있어야지 그 관계도 유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러니까 그런 행복을 느끼려면 먼저 그 행복이라는 순간을 그 주변 환경 그리고 조건이 좀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돈을 저도 이제 버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그 목적이자 행복은 아닌데 그런 환경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제 수단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을 또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돈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게 또 돈이 또 그런 뭐 물질적인 거 말고도 자기 심리적인 것도 이제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떳떳하지 못하고 이제 돈이 없고 이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떠나간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좀 없거나 부족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만큼의, 그러니까 어울릴 수 있는 정도의 돈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주식이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이 되죠. 저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제 한탕이라는 저분은 아직은 젊지 않습니까? 23살. 근데 사람이 마흔이 넘으면 점점 몸이 없던 병도 하나씩 생겨요. 몸 관리 물론 잘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그 잘한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40이 넘고 이제 담배나 술이나 그리고 좀 약간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그 활동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병이 와요. 하나씩. 뭐 당뇨가 됐던 고혈압이 됐던 뭐 이런 것들이 오면서 몸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도 약해져요. 생각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또 생각이 약해지면 또 몸도 약해지고 악순환이 되죠. 그런 부분에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자기가 이제 관리를 잘 또 해야 되고, 또 돈 관리도 잘 하면서 그 관계를 이제 유지를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조건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건강을 챙기려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이 필요해요.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또 운동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마음이 또 편해야지, 돈 걱정이 없어야지 또 운동할 생각이라도 또 하죠. 근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운동할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몸은 이제 피폐해져 가고 돈을 벌려고 이제 무리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버는 게 아닌,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점점 더 나이 먹기 전에 그런 조건,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는 누구나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식도 열심히 하고 이런 주식 관련돼서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해서 제뭐 부족한 경험이지만은 경험과 제 생각을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뭐 주식 그 관련해서 이런 방송이 나왔길래 한번 제 넋두리를 좀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방송 보고 이게 뉴스도 이렇게 보니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주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게 문제지 주식 자체가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을 잘 알고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잘 이렇게 다룰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사실상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이제 부재가 되면 꼭 주식이 잘못된 것처럼 이 뉴스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결국에는 주식이 잘못되고 행복은 사실은 이제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를 그 오박사 분이 이렇게 했는데 그 행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조건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조건은 돈이고 자산이다. 뭐 오늘 이렇게 넋두리 또 영상으로 또 만들어 봤는데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역설이었습니다.